광교 IT 기자단은 수원 특례시 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건 손잡고 한번. 손잡고. 손에 손잡고. 그렇지. 아이고. 근데 손이 차리. 네.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하트 마지막으로 끝나겠습니다. 파이팅도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을 해, 화이팅.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우리 김천국, 저는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뵀으니까 우리 김천국 우리 교장선생님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교장선생님 하시는데, 또 우리 광교 IT 기자단께서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좀 웬만큼 내려놓으시고 정말 봉사를 하시고 또 사회 구석구석을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벌써 5선을 하신 거예요? 예. 5선이요. 5사 20년이네? 떨어진 것까지 하면 6선입니다. 근데 그때 왜 떨어졌지? 답은 받아서 떨어졌어. 가나다 할 때. 그렇죠? 여기 번호 잘 받아야 돼. 이재준 시장님하고는 잘 코드가 맞죠? 코드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드 만든다는 게 술을 뭐 잘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똑같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정책은 의회는 정책이 없잖아요. 죄송한데 그래도 의회에서 오케이 안 하면 힘들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현자님이 생각이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예산심의 하나 하고 조례 개정, 행정감사, 요게 가장 큰 아이템이에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빼고 그럼 예산이라고 쳐요. 예산을 하는데 우리 편성권이 없어요. 의회는 편성권이 없어서 돈 한 푼 달라고 그래도 돈 한 푼 줄 수 없어요. 개인으로 가져가 있지 않는. 그리고 모든 그는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든 뭐든. 그러면 정책을 하면 의회가 있다가 정책의회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전국으로. 그런데 의회에서 정책을 개발하면 이게 돈이 있어야 정책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책을 낸다는 거는 이제까지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기도 시군의장 협의회장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장은 한 명이에요. 입법부 에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이 37명이니까 동네마다 있으니까, 이런 우리 기자단 모양 있으니까 동네에 일어나는 것들을 취합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평부에 넘겨서 그게 정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이게 제가 해서 지금 정책 담당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정리 이제 해가고 있어서 3월 달이면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편법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그 전국 의장 협의회 실무위원이라고, 제가 대표인데 거기서 내일 2월 3일 날 종합청사에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차관들, 기재부 차관, 뭐 이렇게 기재부, 행안부 뭐 이런 차관들이 있어요. 그 차관들 내일 회의가 있는데 2시에 여기 보면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차장, 균형위원 기획단 이렇게 해서 만나요. 거기 가서 저희가 한 개과만 있어요. 과가 하나. 과 하나 가지고 뭔 정책을 만들고 의전 담당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를 넓혀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도 예산은 편성권은 없더라도 정책을 만들어서 지평부에 넘겨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있는 거지. 교장 선생님 말씀했듯이 뭐 하면 뭐 안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논리는, 그래서 안 주면 그 나쁜 놈이죠. 그 정확하게 우리 예산 깎을 때도 정확하게 깎아야지. 뭐 해서 1억 올랐으면 한 20% 깎자, 10% 깎자 이렇게 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그 정상적으로 정책 담당관을 좀 만들어서 지평부에다가 안을 만들어서 그 제가 첫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공방거리 8달에 있는 그 행궁에 있는 공방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인사동이나 저쪽에 한옥마을 그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의회가 정책팀이 3월달에 만들어지면 그거를 거기다 의원들 지원관들 아이템을 줘서 거기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행사장 하면 그걸 막아요. 공방거리를 차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장 그 못 들어가게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 있어도 저 끝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는 안 해주면서 뭐 기업을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다. 저는 그래서 그런 1호 정책으로 저는 공방거리를 행궁의 공방거리를 활성화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그 공방거리가 19개 그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배우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는 시하고 잘못 비춰지면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 가지고 우리가 깎을 기능하고 그대로 유지해주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늘리고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깎으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의회가 안 깎으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 12년, 민주당 12년 의장, 민주당 다수당, 이게 12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뭘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한번 하자 이거 그러면 민주당 의장이 민주당 시장이 이거 의원들이 반대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작년까지는 100억도 못 깎았어요. 많이 깎은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212억 깎았어요. 그랬더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예산을 이제까지 1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려도 다 해줬어요. 민주당 시장이 하니까. 우리가 반대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투표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7대 우리가 9명 구성이니까 우리가 4명, 거기가 6명이에요. 3명, 6명. 이게 투표하면 뻔한 투표 아닙니까? 근데 투표를 하자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12년 동안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비로소 시장 사업이 다 오르냐? 안 오른 것도 있잖아. 오른 것도 있는데. 그거를 깎았더니 뭐 언론에도 그렇고 뭐 시민들도 그렇고 뭐 의회가 뭐 시하고 싸우니 많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 예산 깎는 걸 싸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시민을 위한 거고. 근본이죠.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싸웠다고 표현을 하면 그럼 시장한테는 왜 싸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올려놓고 그리고 시민이 반드시 원하냐? 손바닥 정원 이거 쌈짓공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짜투리 공원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진짜 우리 기자분들이니까 가보시면 쓰레기가 소라만 하시는 게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콜라병이 가서 먹은 게 늘러져 있고 이런 거 정리 먼저 하고 손바닥 정원을 하든지 말든지. 손바닥 정원이 뭐예요? 쌈짓공원에서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쌈짓공원이고 쌈짓공원을 더 크게 보면 짜투리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1000개를 한다는 거 이번에. 그 1000개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구별로 20개씩만 하면 80개만 일단 해보고 그게 괜찮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라. 이명박 4대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지. 우리 충청도 제가 옥천이거든요. 금강에 있는 댐은 다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있는 거는 개정해서 다른 영상강을 하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미친놈 모양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니까 욕먹었듯이. 임기 내에 하려고. 그렇죠. 손바닥 정원도 1000개를 목표를 해놓고 선거 후보 때부터 1000개를 한다고 난리보고지 치웠잖아요. 근데 쌈지공원은 왜 그 고민 안 하냐 이거죠. 쌈지공원이 결국은 손바닥 정원인데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특히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기자분들이니까 우리가
큰 데는 여기는 그건 아니지만은 기레기란 말도 있습니다. 기자들 보고.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큰 중앙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들 나오죠. 예, 그렇듯이 저는 진짜 쓰레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봉사를 하시고 우리 수원시의 구석구석을 좀 힘들고 어려웠고 잘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양성으로 해서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그거 기자분들이 이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만약에 그런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시하고 시장에 이 잘하면 제가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4조 5천억이나 3조 5천억이 되는데 다 깎은 게 아니고 212억만 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보다 한 100억 정도 더 깎은 거지. 우리가 그러면 3조 5천억을 다 깎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는 시장한테는 아무 말씀 못 하시면서 애꿎은 힘없는 의회나 의장만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힘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의회는 뭔 힘이 있어요? 예산 편성권 하나 없고 인사권도 없는데 그거를 의회를 너무 가대평가해 주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좀 의회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 대전 비행장 이전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행장 이전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수원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고, 또 제가 환경 도시환경 운영할 때 공공항 이전과가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했는데 어쨌든 뭐 의원이 그때는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정미용 의원 때부터 국회의원 건성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미용 의원 떨어지니까 이제 넬로 김지표 의원이 공공항 이전한다고 또 붙잡고 설치됐고, 또 이재준 시장도 가서 염택 시장도 붙잡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행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도 뭐 여기 수원에라 친문이 와서 있고, 경기도지사도 친문이 지금 하고 있고, 수원시 지금 시장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비행장 이전한다는데 받는다는 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저는 뭐 이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단시간 내에는 쉽지 않다. 이게 지금 돈이 개발비가 한 3조 좀 넘는다고 해요. 이제 가만 가시면 자꾸 많아지는 거죠. 3조면 우리 수원시 예산입니다. 그걸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죠. 제일 빠른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 지면 그 개발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돈이 뭐 아파트 분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얼마 짧은 시간이 된다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아마 이번에 깎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그 공공항 이전 과 생길 때 도시환경위원장이니까 나오면 지금까지도 화성시 공무원을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장이 하자고 해야 전체적인 간변단체나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해요. 근데 화성시장이 공공항 이전 받으면 당신 당선에 문제가 되니까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화성시장 화성시 공무원들 안 만나주니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예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 간의 합의가 안 돼요. 이거는 지자체 간 싸움만 시키는 거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공항이든 국가가 하는 국방부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와서 공공항 이전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아까 대통령도 얘기하고 도지사도 얘기하고 우리 시나 시장이나 의장이 뭐 반대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되는데 화성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려웠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관 사업은
국방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보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협의체 사무실이 처음에는 오산에 있었어요. 다시 남양에 하나 더 내가지고 2개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느냐? 뭐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무실 차려놓은 정도의 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들이 화성시 공을 만나는 거요, 뭐 누굴 만나는 거요. 좀 그래도 왜 목소리가 가끔 나는 게 그 땅 가진 분하고 부동산업자들이 이제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사 포럼이라고 해서 오산, 수원, 예, 예. 화성이 예. 지난 정권 때는 시가 다 같은 정당 출신이었어요.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정당이니까 서로 의견도 빨리 맞아갖고 빨리 진행될 거라 이런 예측을 했는데 쉽지 않구먼요. 그러니까 정말로 황금 시대에 지금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민주당이잖아요. 화성, 오산이. 그리고 수원에 5개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민주당이에요. 도지사도 민주당이에요. 오산 시장은 이건재는 이제 화성이 문제니까 오산시는 뭐 어디다 합치겠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이 김지표 의원이잖아요. 힘이 얼마 세요? 국회의원은 대통령하고 같잖아요. 국회의장이지. 그리고 김성원, 백혜련, 그 다음에 김영진 이런 분들이 다 국회의원의 보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위원장 아니면 이런 거. 그 힘이 얼마예요? 작은 국회 우리 수원시만 따져도 국회의장 있지. 위원장도 많지. 5명이나 민주당이. 근데 거기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냥 결정을 하면. 결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가 전부 다 여기 근방의 시장이 다 민주당이고 도지사도 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일대도 손가락 까딱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나 이런 게 있죠. 나중에 오산시 이제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오산시가 있잖아요. 오산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힘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수원만 해도 작은 국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국회의장 있고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이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번에 내년 선거 때 좀 바뀌면 궁금하기 전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할래 어떤 애도 다 이미 예측된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다. 인도원에서 분당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예. 공사는 언제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인동선 여기 지금 우리 영통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문제는 예산이 문제죠. 이거는 뭐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이제 우리가 기간 사업 해가지고 만약에 1,000억이다. 1,000억이 달랑 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뭐 강원도도 하고 부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1,000억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인동원선에 투입되는 게 1,000억이라 할지라도 몇백억밖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늦게나마 5선이시면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거든요.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의장들은 재선에 됐어요. 응? 의회에 들어온 게 2번째 의장이 되셨는데요. 5선에서 의장이 선출되셨으니까 조금 늦으신 감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 수원시 행정이든 전반적인 것을 많이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의장님께서 보실 적에 수원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시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뽑을 때 입법부를 뽑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시장을 뽑은 거예요. 우리는 입법을 대신에 뽑은 거고. 저는 뭐 이제 여야 아니면 시장 의장 떠나서 저는
정책에 관련된 거는 공유해야 된다. 좋은 정책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이제 많이 내놓느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나 의원들이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좀 개인적으로 재선을 위해서 너무 움직인다든지 당으로 너무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반대해야죠. 제가 국민의힘인데 그런 건 반대할 건데 정책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이 만들어 가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도 정책을 이제 만들려고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원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세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세수입인데 지금 삼성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안 들어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주민세가 가장 그 우리 유지하는 거죠. 세금이 이제 주민들 세금 가지고 큰 재원이라는 말이죠. 재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뭘로 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렇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삼성에서도 수원에 삼성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에서 잘 되면 좋은데 아까 같이 요즘 어렵잖아요. 그 반도체가 어려우면 세금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 1,000억 정도 지금 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수원이 관광도시다. 수원의 관광도시다. 그래서 수원이 관광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스테이가 안 됩니다. 1박이 안 돼요. 우리 수원 그 가지고 하성 행궁 딱 돌면 반나절이고 그냥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 여행사에다 데리고 오면 인당 10,000원씩 줘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여행사에다 10,000원 데리고 오면 10,000원 준다. 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딴 데 나가버려.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관광이다 라고 생각되면 저는 관광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는 저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시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놓으면 저희도 충분히 여야 떠나서 시민이 먹고 살자는데 그런 건 충분히 제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세수입이 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이재준 시장이 뭐 3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제 그 공약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공약서도 봤는데 30개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건데. 그게 안 도망가면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뭐 우리가 경제를 하도록 안 되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 먹고 사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재준 시장의 보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이제 그 창업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들 뭐 위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하겠다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게 창업을 하면 신용보전기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제안서를 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창업이라는 게 이게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안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럼 이 돈을 펀드 조성을 시민 돈으로 펀드 조성을 해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세금이 계속 들어갈 확률이 많다. 근데 이재준 시장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만약 100개를 해주면 그 중에 한 2, 30개만 잘 돼도 반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수니까 교수 출신이니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수원 시민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없애지 않고 수원 시민 돈을 계속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뭐 보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펀드라는 게 아무리 좋은 펀드 회사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게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그럼 시장님 아파트 담보 넣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뭐 14% 뭐 13% 보장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시장님 아파트 담보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농담마다 얘기했는데 이제 이재준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내가 30개 기업 유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창업하는 게 유치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뭐 대기업이나 중소부의 큰 데가 아니고 조그만 소상공인 뭐 이런 데를 해도 그것도 차근차근 아닌가요? 정치는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자체 100억 조성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주식이라는 게 깨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났을 때 만에 하나 났을 때 시민 돈을 계속 채워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듯이 사실은 뭐 우리는 관광 아니면 그거잖아요. 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유치하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단지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수도권의 제한 지역이라 공장을 막 짓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회가 공장 구조되어 있다. 이걸 유지해야 돼요. 1000회를 넘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신동에 있는 공장들이 그런 좀 있는 것들이 저쪽 산업단지로 갔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리기가 이 수도권 제한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길어졌는데 관광산업이 아니면 수원시는 쉽지 않다. 제가 뭐 여기 다 외국에 나갔다 오시겠지만은 벨기에 가면 오줌 싸는 동상 하나 보러 갑니다. 거기 가려면 한 4,500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노마를 갔다 저 성당을 다니는데 노마를 가잖아요. 그러면 노마 그 성당 하나 보려고 그거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있어요. 제가 스페인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가면 축구 아니면 대성당이 3대 성당 중에 스페인 성당이 대성당이 있어요. 그 패밀리 성당이 하나 있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 수원도 뭔가 랜드마크 될 만한 관광 뭔가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시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은 시장이 하는 거고 의원들은 그것들 좋다고 그러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지금까지 가정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책을 내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조그만 거 아까 공방거리를 우선 모델 케이스로 얼마나 우리 그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3월달에 우리가 정책 담당관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로 하면서도 독립된 의사 집이 없다. 네. 근데 그건 지금 다행히도 짓고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의장님 임기 중에 그렇죠. 집들이 하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특례시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특례시라는 피부를 느끼는 게 지난번에 포럼 했는데 아이고 얘기해봤더니 또 시간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특례시는 있는데 특례시 의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는 그나마 특례시 됐다고 일국 3가가 내려왔어요. 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뭐 들어오는 게 우선 이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짧게 얘기하면 특례시는 공무원들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협력관이라고 해서 우리 저 영통구청에 부구청장이라고 하면 이제 어색하고 자꾸 시비 거니까 민간협력관이라고 해서 내려가 있어요. 그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에 그 부구청장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국이나 과가 늘어났으니까 좋죠. 그렇죠. 자리가 늘고 그다음에 거기도 늘고 근데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게 뭐 있냐 없어요. 근데 그 시장 그 이재주 시장이 다니면서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부시장 잠깐 하다가 그만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치 동 다니면서 설명한 게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뭐 이거 되면 마침 막 시민들한테 돈도 막 퍼주고 그리고 막 시민들이 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늘지 않고 예. 그렇게 홍보가 그러니까 그러고 다녔어요. 홍보를 20회 했어.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좋아진 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행안부 국가에서 권한이임을 우리 교장선생님도 공직서가 계시면 권한이양을 함부로 안 해줘요. 그걸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힘 있는데 힘을 뺏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특례시는 생겼어도 특례시 의회는 없다라는 걸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만 그냥 먹고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정확하지 않나. 뭐 좀 싸가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
작잖아요. 그거 작은 도서관 제가 미팅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분들이 100% 오신 얘기가 특례시 됐으니까 우리한테 사서직도 좀 더 내려주고 돈도 더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돈 없어 죽겠다는데 돈은 더 거쳐요. 죄송한데 돈이 더 거치지 덜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수호신하지. 그러면 돈 많이 거치는데 그럼 줘야지. 돈 없어 죽겠다고 다니잖아 지금. 근데 뭘 특례시 그러니까 너무 동사무소 다니면서 마치 무슨 천국을 그려놓는 같이 하다가 딱 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단체도 있잖아요. 약사회가 죄송한데 약사회도 그냥 수원시 약사회 하면 없어 보이잖아. 명함. 네, 수원 특례시 약사회 하면 있어 보여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장님도 수원 특례시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하나 그 있잖아요. 네. 먹고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미지 이런 거예요. 특례시 약사회, 특례시 의장, 특례시장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지. 명함용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함용.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의미보다는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날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특례시 됐으니까 뭔가 확 달라졌다 아니면 특례시 됐으니까 뭔가 더 시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드린 말씀입니다.